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안철수 위원장께서 정말 학생들에게 뭔가를 아주 자세하게 섬세하게 가르치는 너무 멋있는 선생님처럼 이 나라의 그리고 곧 새로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의 그 국정과제를 하나 둘씩 설명해 드렸죠. 그 자세한 세부 내용들은 다 생략하고 일단 첫째, 안철수라는 이 인수위원장은 과거 역대 정부의 그 여느 인수위원장들처럼 그냥 형식적인, 그러니까 밑에서 전문적으로 업무를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는 부위원장 이하의 여러 위원들과 간사들한테 그냥 밥이나 사고 나는 그런 흉내나 내는 위원장이 아니라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에서 이 나라의 국정 전반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정말 어느 정도로 잘 아느냐면 속속들이 들고 끼는 가장 뛰어난 전문가요, 또한 가장 최고의 권위자임을 아주 넉넉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좀 너무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절대 아니죠. 정말 주제넘게도 제가 만약 윤석열이라면 정말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윤석열뿐만 아니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이 나라 보수파 국민들은 물론이고 그 반대 진영의 진보 좌파의 국민들도 모두 안철수 위원장께서 직접 발표하고 계셨던 그 110개의 국정과제 전반을 지켜보면서, 물론 반대 진영이니까 또 뭔가를 꼬투리 잡아서 이러쿵저러쿵 시비를 걸기도 하지만 그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생리가 되어버린 자들에게야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저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모두가 속으로는 정말 감탄했을 것이라고 믿음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나라에 안철수가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 안철수가 지금 자기를 돕고 있다는 것이 윤석열에게는 얼마나 고맙고 또 이런 복을 내려준 하늘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러 고사들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은 복 속에 빠지면 그 복의 소중함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배가 물 위에 뜨게 되면 배는 자기가 잘나서 물에 떠서 가는 줄 알지, 그 물의 흐름이 이 배를 띄우고 또 배를 앞으로 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벌써부터, 그러니까 이미 여러 날 전부터 분당갑 출마 소리가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웬 생각밖에 박민식이라는 이런 똥단지 같은 작자가 불쑥 나타나서는 윤심은 자기한테 있다면서 누구라도 좋으니까 자기랑 경선을 좀 하자고 떠들어대고 있잖아요. 그런데 웃기는 것이 박민식이 친구는 진짜로 윤석열의 최측근이 맞는 거예요. 윤석열과는 같은 검사 출신인데다가 대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윤석열의 특별보좌관이었거든요. 그러니 이 자가 윤석열로부터 직접 허락을 받지 않고 이 분당갑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번에도 또 뛸 데 없이 윤심을 업은 김은혜가 대권 주자였던 유승민을 잡았던 경우와 너무나도 흡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더 웃기는 것은, 자, 오늘 아침부터는 더 재미있는 기사들이 온 언론을 도배하고 있더군요. 윤석열 측의 주요 관계자, 즉 윤핵관이 안철수와 직접 만나 분당갑 출마를 권유했다는데, 자, 그 윤핵관은 다름 아닌 장제원이라고 직접 이름까지 밝힌 기사들이 또 육성 나오고 있는데도,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그 성상납 당대표 이준석이란 자는 기분 나쁘네, 어느 윤핵관인지 좀 이름 밝히고 나서라니, 자기가 있는 한 전략공천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나가고 싶으면 꼭 경선해야 한다는 이따위 볼멘 소리를 쳐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그렇고, 일단 이런 의심이 하나 듭니다. 도대체 이 분당갑을 두고 진짜 윤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확실하게 윤심을 업은 김은혜가 경기도 후보 경선에서 유승민을 잡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 분당갑에서도 또 윤심을 들고 나온 박민식을 이용해서 안철수까지도 잡아보겠다는 소린가요? 아니면 또 다른 한 가지 추측은, 원래는 박민식을 여기에 내보내기로 했고 또 윤석열도 이걸 동의했지만 갑자기 두 가지 변수가 발생한 겁니다. 우선 첫째는 이 분당갑의 의원을 사퇴하고 경기도에서 지금 한창 더불어민주당의 김동연과 맞붙고 있는 김은혜의 지지율이 아주 위태위태하다는 겁니다. 이럴 때 여기다가 박민식을 내보내면 어떻게 되죠? 박민식 본인이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그 전재수한테 패하고 낙선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다시 분당갑에 출마시킨다고 이 분당갑에서 전번에 김은혜한테 간발의 차이로 지었던 김병관을 확실하게 이긴다는 보장도 없는 데다가
더 중요한 문제는 이 박민식이 김은혜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분당갑보다 10배, 100배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경기도잖아요? 때문에 경기도에서 김은혜가 김동연을 이길 수 있게끔 누군가 러닝메이트가 되어서 함께 뛰어줘야 하는 인물이 필요한데 그 인물에 적합한 후보가 과연 누구겠습니까? 때문에 윤석열은 물론이고 그의 주변의 윤핵관들, 특히 장제원 같은 이런 꾀돌이 같은 자들이 어떻게 이 문제의 이해와 득실에 대해서 계산해보지 않았을 수가 있겠습니까? 틀림없이 아무리 윤심이라고 해도 결코 박민식 가지고는 어림도 없겠구나 하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도 그렇죠. 만약 윤심이 박민식을 밀어 유승민처럼 또 안철수도 밀어내고 물론 가설이긴 합니다만은 만약 김은혜와 함께 박민식이라는 아무도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는 이런 뚱딴지 같은 자를 러닝메이트로 만들어서 한번 내쉬어보세요. 100% 경기도도 잃고 분당갑도 잃고 다 잃게 되지 않겠습니까? 틀림없이 박민식은 아무리 윤심을 업었더라도 저쪽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분당갑으로 나오게 될 그 김병관 후보를 절대로 못 이깁니다. 따라서 김은혜도 절대로 김동인을 못 이길 것입니다. 그나마 김은혜에게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건 바로 안철수를 붙잡는 것입니다. 안철수와 함께 런닝메이트가 되어 분당과 나아가서 경기도 전체에서 함께 뛰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저는 100% 이렇게 판단합니다. 박민식, 처음에는 분명히 윤석열로부터 허락받고 분당갑 출마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이걸 가로막은 사람은 다름 아닌 김은혜 본인이 아니었겠습니까? 솔직히 지금 김은혜 굉장하게 위험하죠. 김동연과의 지지율 격차가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데다가 더 불행한 것은 며칠 전에 이준석이 꼬임에 들어 이 이준석과 함께 부천역에서 지하철 인사를 나다니다가 그 때문에 지금 강용석 쪽과는 완전히 판목해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지금 이 강용석의 가로세로 연구소에서는 매일같이 김은혜를 때리기에 연임이었거든요. 왜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이건 100% 김은혜를 이용하여 강용석을 때리려고 들었던 이준석의 꼬임에 빠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은혜가 이준석과 함께 지하철 인사를 나갔던 그곳이 부천역이에요. 그리고 이 부천에는 강용석의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차명진 전 의원이 살고 있는데 이 차명진 전 의원이 바로 그 이틀 전인가 강용석, 김세희 등과 함께 국힘당 앞에서 성상납 당대표 이준석은 사퇴하라는 캠페인을 벌였었고 거기에 대한 안가품을 이준석은 김은혜와 함께 직접 부천역에 나가서 지하철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김은혜와 강용석의 사이를 망가뜨려 놓은 것입니다. 원래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단일화 소리까지 나올 지경이었는데 바로 이 이준석의 수삭질 때문에 지금 단일화는 이미 물 건너갔고 김은혜는 굉장하게 어려워진 것입니다. 강용석이 만약 끝까지 완주하여 더도 말고 5%의 지지율만 가져가 버려도 김은혜는 필패합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 누가 만들었고 이렇게 혼란된 국면을 누가 나서야만이 수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안철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윤핵관들도 모두 이걸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때문에 이제 한 2, 3일 뒤에 발생하게 될 이 분당갑 출마와 관련하여 제가 다음과 같이 한번 짐작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 또한 저희 희망사항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분당갑 출마를 선언한 박민식은 윤핵관들이 공고를 받아들여 자진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공관위에서 100% 컷오프 될 것입니다. 이 보궐선거 공관위원장은 안철수와 아주 친한 윤상현 의원인데 이 윤상현은 지난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도 오시훈을 지지하지 않고 안철수를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는 다 상관없이 일단 윤핵관들이 안철수로서 김은혜의 러닝메이트를 삼기로 마음을 정했다면 안철수는 100% 전략 공천될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경선을 한다고 해도 100% 안철수가 이기겠지만 이건 정말 너무 재수가 없잖아요? 이놈들이 안철수와 공동정부한다고 했던 그 대국민 약속을 헌신짝같이 파기한 것도 모자라 인수위원장으로 잔뜩 일을 지켜먹고는 이제 또 분당갑이 나가서 박민식 같은 이런 또 보도 못한 듣보잡과 경선하라고 하면 이건 정말 도의도 없고 예의도 없고 공정은커녕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틀림없이 여론이 물매를 맞게 되는 것은 말고라도 안철수의 지지자들과 나아가 안철수가 그토록 죽을둥살둥 모르게 정말 온갖 정성을 다해서 도와주고 있는 공정과 상식을 내건 윤석열의 무리들로부터 가장 불공정하고도 비상식적인 대우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모든 공정하고 상식적인 국민들은 이 윤석열과 윤핵관들과 그리고 지금은 이 윤핵관들의 발발이가 되어 있는 성상납 당대표가 지금까지도 대표로 있는 이 국힘당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은 입으로는 공정과 상식을 외치면서도 하는 행동은 항상 불공정과 비상식이니 그럼 이제부터 우리들도 그 불공정과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너희들이 공정을 내건 불공정, 상식을 내건 비상식을 상대해주마 하고 틀림없이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겠죠? 아주 묘하게도 분당갑에서는 안철수를 이기게 만들고 경기도에서는 오히려 김은혜를 떨어뜨리는 그런 역설적인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론 절대로 그와 같은 바보짓을 윤석열과 그의 윤핵관들은 절대로 자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윤심 김은혜를 자기 공천하여 유승민 하나를 제거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그 윤심이라는 것도 사실상 따져놓고 보면 경기도와 강원도와 그리고 대구까지 해서 이 세 곳에서 1승 2패를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겼지만 강원도에서는 김진태한테 그리고 대구에서는 홍준표한테 모두 졌잖아요. 그런데 분당갑에서 박민식을 내세워 안철수까지 이길 수 있으리라고 봅니까? 설사 경선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박민식은 100% 안철수를 못 이깁니다. 그렇게 되면 윤심은 이제 1승 2패가 아니라 1승 3패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지는 경선 그들이 할 리가 있겠습니까? 두고 보세요. 지금 경선을 해야 한다고 떠들고 있는 이준석도 한 2, 3일 뒤면 바로 쥐새끼처럼 몸을 사리고 입을 다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경선해야 한다고 내뱉을 때는 윤심이 박민식한테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박민식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한 윤핵관들이 지금 안철수를 전략 공천하려고 하는데 이걸 이준석이 무슨 수로 함부로 어깃장을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과는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안철수, 분당갑으로 전략 공천될 것이고 이것이 곧 윤석열 정부의 집권여당 당대표로 가는 첫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원외가 아닌 원내의원 당대표가 되고 다시 또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까지 되었던 유사 사례들이 아주 많으니 여기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정말 길고도 먼 말리길도 첫 한 발짝부터 시작하는 법이잖아요. 그 첫 발짝을 지금과 같은 따뜻한 봄날이 시작한다는 자체가 기분이 좋습니다. 그냥 봄바람 때문이라도 어디로든 꼭 뛰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몸이 들썩이는 그런 계절입니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 말하고 우리 모두가 좋아하고 또 존경하고 또 숭배하는 안철수가 분당갑에서도 이기시고 또 나아가 경기도에서도 김은혜가 꼭 이기게끔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